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BMW 독일 본사에서 이 신형 X3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꽤 잘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신형 X3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증거겠죠. 2003년에 1세대 X3가 처음 나왔으니까 거의 7년마다 2, 3, 4세대가 나온 셈이거든요. 완전히 새롭게 바뀐 4세대 X3 디자인도 그렇고, 특히 오늘은 주행 느낌까지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황카. 제가 지난번에 디자인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글쎄요, 제 생각보다는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사진만 공개됐을 때도 그랬고, 독일에서 직접 봤을 때도 그랬고,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야, 그게 뭐가 멋있냐, 이상하다, 막 엄청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의외였습니다. 저는 멋있는데.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멋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멋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멋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빨아주고 있네, 좀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동차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일단 성공한 디자인이고, 아무리 디자인만 떼놓고 봤을 때 좋은 디자인이어도 다른 이유로 판매량에서 실패하면 디자인도 뭐 좀 묻히기 마련이죠. 뭐 앞으로 판매량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디자인만 떼어놓고 봤을 때 확실히 구형보다 나아졌고 되게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멋있다고 생각한 이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읊어 드릴게요. 얼굴을 보시면 이 차의 모든 선들이 가운데로 다 모이죠. 저 도어 파팅 라인, 캐릭터 라인, 헤드램프 이런 게 가운데로 싹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 범퍼 하단부도 키드니 그릴을 향해서 다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들죠. 그리고 그 핵심 중앙에 키드니 그릴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BMW가 한창 키드니 그릴의 크기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와서 보면요, 커진 키드니 그릴이 그렇게 낯설지 않거든요. 이 자동차의 인상에서 그릴의 크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생김새도 그렇고요. 그래서 짝수 모델들은 이렇게 좀 옆으로 퍼지게 하는, 헤드램프랑 포개져서 집어넣는 그런 터치들을 하고, 이런 홀수 모델들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키드니 그릴 외형을 하고 있죠. 또 그릴의 크기를 키우면 차급도 같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BMW가 키드니 그릴의 크기를 키우기로 한 결정, 약간 시행착오도 겪고 조금 크기에 대해서 이제는 자리를 좀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신형 X3는 이 테두리에 불 들어오는 아이코닉 글로우를 기본으로 장착했다고 해요. 요게요, 밤에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뒤에 따라오는 차가 BMW구나, X3구나, 이런 인상을 한 방에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요즘 라디에이터 그릴이 과거와는 그 역할이 좀 달라졌잖아요. 엔진 냉각보다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로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저렇게 빛을 많이 넣고 있죠. 근데 그게 너무 과하지 않고 테두리에만 빛을 들어오게 한다. 그리고 이런 선들이 헤드램프로 나가서 뒤로 싹 삐쳐 올라가는, 그리고 여긴 가늘고 여긴 두꺼워지는 이런 리듬감, 터치들 멋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멋져 보여요, 충분히. 또 제가 지난번에 M5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요 차체 가운데를 쫙 가로지르는 요 선, 이걸 키드니 그릴이 이어받고 보닛하고 뒤로 쭉 넘어가게 하는 요 터치, 요것도 요즘 BMW가 밀고 있는 터치인 듯 싶어요. 벤츠나 GM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위적인 선이 아니고 차 철판 자체를 딱 갈라서 디자인하거든요.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특정 요소가 아니고 철판 자체가 딱 갈라져 있거든요. 근데 BMW는 이렇게 따로 요소를 집어넣어서 좌우를 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최상위 M50 트림입니다. 그래서 키드니 그릴 안쪽 패턴이 이렇게 두 줄의 가로선을 묶어 놓은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줄, 두 줄, 두 줄 이런 식으로. 이만큼은 ADAS 시스템을 위한 센서 자리를 보이고요. 여기는 실제 바람길이죠. 액티브 셔터가 적용되어 있네요. 옆으로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시면 차가 뭔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게끔 하려는 터치들이 보이죠. 만약에 이 신형 X3가 몇 년 전에 나왔다면 차체 하단부라던가
이 휠하우스 테두리 이런 데에다가 검정색 플라스틱을 아마 썼을 겁니다. 돌이 튀거나 뭔가 오염물질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기 위한 검정색 플라스틱이 곳곳에 쓰였을 텐데, 얘는 그런 터치들을 싹 빼버리고 전부 차체 컬러로 매끈하게 마감했죠. 요게 이 신형 X3 뿐만 아니고 요즘 나오는 차들 보시면 가장 가까운 예로는 현대 아이오닉 9을 들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신차들 보시면 모놀리틱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게끔 하는, 이 차체 손상을 막기 위한 검정색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를 살린다기보다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 이런 걸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미적으로 좀 더 도시명 SUV 같은 캐릭터를 지니기도 했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형 X3의 옆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XM 혹은 IX 요소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 휠하우스의 이런 터치들, 그 다음에 앞으로 누운 D필러, 또 쭉 떨어지는 벨트 라인, 그 다음에 긴 보닛. 이 벨트 라인보다 보닛이 좀 높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XM 혹은 IX를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이 비춰지죠. 여기는 동글동글 은은하게 코어가 살짝 잡힌 둥근 면을 쓰다가 이 선이 점점 세져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양각이었다가 살짝 음각으로 바뀌는 이런 처리들, 쭉 돌아가는 이런 은은한 처리들도 상당히 저는 예쁘고요. D필러도 보시면 상당히 앞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실제 뒷유리는 한 여기쯤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두께의 세로형 스포일러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차체는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훨씬 더 차가 앞으로 쏟아져 보이는 스포티한 라인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도 보시면 여기 한번 선 딱 잡아가지고 실제보다 조금 더 차가 낮아 보이게 하는, 여기까지가 옆면, 여기서부터 윗면으로 딱 꺾어지는 이런 선 처리, 이런 역할을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지금 차체 하단부를 차체 컬러로 똑같이 마감하다 보니까 이 벨트 라인부터 차체 하단까지 이 덩어리가 상당히 두꺼워 보이거든요. 이걸 이 라인을 통해 이 시각적으로 좀 부피를 줄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옆면, 여기는 뭐랄까요, 윗면, 여기까지가 옆면, 여기서부터 윗면,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그어서 덩어리감을 줄여준다. M50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배기구도요, 두 개씩 총 4개가 뚫려 있죠. 지름도 상당히 크고요. 저는 BMW 디자인을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건데 이런 터치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아니, 배기구는 배기구다워야지. 요즘 신차들 보면 다 범퍼 안으로 숨기잖아요. 근데 얘는 M50이어서 실제 배기구가 2개씩 뚫려 있는 거고, 저쪽에 서 있는 또 다른 신형 X3는 20입니다. 쟤는 가솔린 모델이긴 한데 배기구를 쟤는 감췄죠. 20도 M50처럼 뭐 구멍 4개까지는 아니어도 하나씩 뚫어졌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고요. 이 리어램프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타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도 조금 더 이 면적이 줄었으면, 조금 더 슬릭하게 만들었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네요. 원래 SUV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뒤쪽 덩어리가 상당히 커서 엉덩이가 무거워 보이거든요. 엉덩이가 무거운 건 사람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상당히 둔해 보이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X3는 이런 휠하우스의 주름, 캐릭터 라인, 벨트 라인의 살짝 꺾여지는 느낌, 호프마스터 킹크, 눕혀져 있는 D필러,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떨어지는 지붕 라인, 이런 전체적인 선과 면들의 조화를 통해서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스포티해 보이잖아요. SUV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멋있다. M50이어서 브레이크 클리퍼도 저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놨고요. 휠도 지금 얘는 21인치입니다. 20 트림을 보죠. 예전 같으면 20i라고 불렀을 텐데 이제는 i 쓰지 않고 그냥 20으로만 부릅니다. M50은 여기 두 줄로 이렇게 묶어놨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대각선 처리, 수직선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바람길은 여기고요. 여기도 디자인이 좀 다르네. 지금 보고 계신 차는 20의 M 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래서 휠도 19인치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파란색이죠. M 스포츠 캘리퍼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신형 X3에 19, 20, 21인치 세 가지 종류의 휠 사이즈가 있는데 19인치만 하더라도 뭐 X3가 대형 SUV까지는 아니니까 그렇게 뭐 작은 신발을 신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는 없어요. 휠 스포크 디자인 멋있고요.
또 X3 옆면에서 저는 마음에 드는 처리가 요 면입니다. 안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제네시스 G80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자동차 디자인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선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바깥으로 이렇게 볼록 솟아나온 면들을 쓰는데 얘는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멋있고요. 넓은 면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정도 면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이잖아요. 떨어져서 보면 이런 리듬감, 유리, 아주 얇은 면, 움푹 들어간 넓은 면, 또 중간쯤 되는 면, 그 다음 번호판. 이런 리듬감을 통해서 뒷모습이 심심하지 않게 보이는 것도 좋고요. 이거 얼핏 보니까 키 큰 1시리즈 같은 해치백 모델 같은 느낌도 나잖아요. 이런 양감 보세요. 덩어리감. 볼록볼록. 근데 그 사이에 은은하게 캐릭터 라인 딱 잡아놓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여기도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바퀴로 연결되는 이런 처리들. 20의 실내를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오. 이번 신형 X3의 실내에서 가장 이목을 많이 끄는 건 바로 이 앰비언트 라이트죠. 앞문까지 파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로지르고 이 덩어리 건너뛰어서 반대편 도어 패널까지 감싸는 일렬 승객들을 쫙 감싸고 도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가장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 아래쪽까지. 근데 제가 지난번에 디자인 영상 올려드렸을 때 가장 많은 수의 악플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 도어 핸들입니다. 이거 왜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했냐. 기존 같으면 뭔가 금속 느낌 나게 코팅을 했을 텐데 이거 그냥 검정 플라스틱이니까 원가 절감했다 라면서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BMW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것까지 금속 느낌 나게 처리를 했을 경우 혹시 가장 전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이 앰비언트 라이트랑 싸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부러 완급 조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 디자인할 때 주인공이랑 조연이랑 이 무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좀 부각을 받게 화려하게 처리를 하고 얘까지 튀지 않게 일부러 좀 죽이지 않았을까. 물론 저도 이게 베스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본이나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들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걸 쓰기에는 또 너무 비싸고 이 정도에서 완급 조절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M 딱지가 있고요. 운전대도 D컷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빨리 시승해야 된다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일단 조금 이따 타게 될 저 M50으로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신형 X3 20이고요. 이제는 20i가 아니고 그냥 20입니다. 이제 알파벳 I는 전기차 브랜드 I에만 쓰고요. 이제 가솔린을 뜻하는 I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X3 20 X드라이브다. 글로벌 시장에는 1시리즈부터 이미 그 가솔린을 뜻하는 I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 신형 X3부터 장명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 X드라이브고요. M 스포츠 프로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20 중에서는 가장 비싼 차죠. 방금 실내에서 봤던 건 그냥 X3 M 스포츠였었고요. 얘는 M 스포츠 프로잖아요. 대시보드 소재가 다릅니다. 방금 걔는 배관자, 그 인조 가죽으로 덮어놨었는데 얘는 직물입니다. 우리 그 미니에서도 봤던 똑같은 직물 소재인 것 같아요. 요즘 직물들을 BMW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죠. 이 직물을 짤 때 들어가는 그 섬유 이런 거 다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들었다 이런 거 환경적으로도 자랑하기 편하고요. 보기에도 좀 더 편안한 느낌, 포근한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런 그 직물 소재들을 자동차 실내에서 널리 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 4, 5년 타면 때 타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닦지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아무튼 이런 소재 다르고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요 안전벨트도 M 컬러 포함되어 있죠. 제가 현대 탈 때마다 항상 아쉬워하는 거 있죠. 운전 자세 뻥충하게 앉아있잖아요. 여기 뭐 거의 닿으려고 하고, BMW는 그 시트 포지션이라는 점에 있어서 탈 때마다 만족감을 주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뭐 차 속에 묻혀있는 느낌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운전 재미를 추구함에 있어서 뭐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낮게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사실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또 운전대도 그렇죠.
림은 차 크기 대비 살짝 큰 느낌이 없지 않은데 림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 두께감 아주 좋습니다. 손아귀에 딱 들어오는, 그리고 가죽 소재도 끈적끈적하고요. 오늘 날도 춥고요, 길도 중간중간 얼어있기 때문에 막 뭐 시내에서 세게 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일상적인 환경에서 X3 20을 탈 때 느낌이 어떨지를 알아볼게요. 지금 램프를 조금 오버해서 돌고 있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달리고 나서 첫 느낌, 승차감이요 되게 편안합니다. 이걸 나쁘게 말하면 가볍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묵직함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도 묘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 15년 전 옛날 거 BMW를 타보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 경험했던 BMW의 기억을 들춰내서 비교해보면 그때는 되게 묵직했었어요. 3시리즈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BMW가 상당히 많은 팬층을 확보했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요즘 BMW를 그때 BMW랑 비교해보면 되게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신세대 BMW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묵직하고 단단하고 이런 하체 느낌은 M에다가 몰빵해서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것 같은 일반적인 BMW 라인업은 훨씬 더 편안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차쟁이들은 와 BMW 막 단단하고 묵직하고 이런 걸 추구합니다만, 보편적인 소비자들은 지금 이런 세팅을 더 좋아할 수 있거든요. 사실 자동차 브랜드 입장에서 그런 소수의 팬들을 만족시키기보다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성격을 완전히 양분해 가지고 일반적인 BMW와 M을 확실히 구분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도 그냥 달리다 보면 뭐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편하죠. 자, 지금 시동이 걸렸죠. 좌회전합니다. 방금 시동이 꺼져 있었다가 브레이크 떼는 순간 시동이 걸렸잖아요. 그때 느낌, 원래 시동이 걸려 있었던 것처럼 전혀 위화감이 없죠.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형 X3는 전 라인업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그 전문용어로 세르모다라고 하죠. 스타트 모터의 출력이 훨씬 더 높아졌고, 방금처럼 시동이 꺼져 있다가 다시 걸릴 때 위화감이 훨씬 더 적죠. 한 방에 걸려요. 그렇다 보니 옛날엔 ISG를 이 밖에 외부에 나와 있는 버튼으로 수시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만들었었다면, 이제는 그게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내가 수시로 껐다 켰다 하지 않더라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지금 포장도로긴 한데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조금 오래돼서 중간중간 파여있고, 여기는 포트홀도 쿵 있죠. 지금 저희 시승차는 M스포츠 프로까지 들어가 있어서 휠 사이즈가 20인치거든요 20인치에서 이 정도 승차감을 보여주는 거면 충분히 넣을만 하네요. 그리고 제가 예상컨대 지금 이 X3의 하체 능력으로 미루어 21인치를 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차들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발 사이즈 중에서 가장 큰 걸 신었을 때 승차감에서 손해보는 게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럴 거면 그냥 1인치 작은 걸로 끼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얘 정도면 글쎄요, 나중에 M50을 타면서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짐작컨대 20인치 정도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멋도 챙기고 승차감도 좋고, 21인치를 끼워도 승차감이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진 않아요. 하체가 좀 뻣뻣한 차들은요, 휠 사이즈가 커질수록 승차감에서 손해가 엄청 커지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일부러 과속방지턱도 넘고, 앞에 하나 또 있거든요. 잠깐요, 속도를 안 줄이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노면도 일부러 속도 안 줄이고 넘었다가 요럴 때 이 큰 너울을 넘을 때 제가 좋아하는 BMW 하체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큰 너울을 넘으면 스프링이 꽉 찌그러졌다가 콱 펴지잖아요. 이럴 때 한계에 다다르면 어떤 브랜드들은 차를 팡 쳐요. BMW도 큰 너울을 넘으면 꽉 찌그러졌다가 거의 한계에 의해서 얘는 버텨줍니다. 방금 그 너울 조금 더 세게 넘었으면 충격이 더 짧은 시간에 팍 넘어왔을 텐데, 아마 그 쾅 치지 않고 버텨내는 영역이 훨씬 더 넓을 거예요. 동급 다른 브랜드보다. 예전에 제가 볼보 XC60하고 그 당시의 X3하고 비교 시승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걸 제가 극단적으로 느낀 적이 있거든요. 같은 코스를 차만 바꿔서 같은 속도로 넘었는데
X3는 쿵 할 때 꽝 찌지 않고 꾹 하고 그 최후의 순간에 삼켜주더라고요. 이번에 이 신형 X3 상품 설명하면서 들어보니까 승차감에 있어서 세단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싶어 하나 봐요. 근데 SUV라는 게요, 사실 구조적으로 세단이랑 같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일단 차 자체도 높고요, 당연히 무게중심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급차선 변경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세단이 뿅뿅 이렇게 움직일 걸 SUV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운전자가 앉아있는 높이도 높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스트로크가 기니 위아래로 바운스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하면 차의 거동이 흐트러질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 보통 SUV들이 서스펜션을 세단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단하게 만들었더니 지금처럼 빨래판길 넘으면 차가 더 딱딱해. SUV는 이 가족용 차의 느낌이 강하니 승차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사보니까 더 딱딱해.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X3, 지금 제가 뭐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만 잠깐 타본 결과 승차감이 그들의 말대로 3 시리즈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뭐 크게 휘청이는 거 없고요. 자 보세요, 지금도 급가속하고 사선 변경합니다. 일부러 제가 한쪽에다 무게를 쓱 실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쓱.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휘청대는 게 적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상쇄하기 위해 단단하게 만들어서 승차감에서 많은 손해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도 빨래판길 되게 부드럽게 숭숭숭숭 넘잖아요. BMW에 들어가는 ADAS 시스템도 급이 있잖아요. 뭐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플러스 있고 그 위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있고, 지금 X3에는 프로페셔널이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수입차 시장에서 벤츠, BMW는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또 예전에는 잘 나갔지만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도 최근에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춰보면 상품을 구성함에 있어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 뭐 하나 크게 부족한 게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체험하고 있는 ADAS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엔진 종류, 라인업의 치밀함,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중간이거나 혹은 그 이상을 해내니까 잘 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은 경쟁 모델은 이거 다 있는데 얘는 왜 없어? 이런 게 하나하나 보이니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죠. BMW는 여전히 차를 잘 팔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ADAS 시스템도 지금 이 프로페셔널 정도 되면 차선 중앙 유지는 물론이고, 앞차와의 간격, 또 장애물 나타났을 때 사람만 인식하는 거 아니고 바이크까지 인식해서 긴급 제동 도와주고요. 지금도 잘하잖아요. 지금 차선이 되게 희미했었거든요. 거의 지워졌어요. 근데 지금도 잘 하잖아요. 요즘이야 뭐 안드로이드 오토니 애플 카플레이인데 쓰니까 불편함이 덜합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입차 순정 내비는 거의 쓰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BMW도 그래요. 지금 순정 내비 정보도 그렇고요, 그래픽도 그렇고요, 이 HUD와 연동성도 그렇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안 하고 순정 내비를 써도 충분히 편할 만큼 잘 안내해줍니다. 여기에다 길 보여주죠, 여기 보여주죠, 여기 보여주죠. 이 정도라면 저 같은 길치여도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20에 들어가 있는 엔진, 1더 4기통 가솔린 터보에 190마력, 뭐 30kg 조금 넘는 토크, 숫자만 봤을 땐 대단할 거 없죠. 가속 페달 끝까지 꼭! 딱 BMW 4기통 엔진 느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2리터 4기통이어도 BMW가 조금 더 매끄럽게 회전하고 엔진음도 듣기 좋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아이코닉 사운드를 끄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 엔진음이죠. 5000rpm 봐봐요. 오히려 지금 아이코닉 사운드를 끈 게 더 부드럽게 느껴진다니까요. 자, 다시 켜볼게요. 아이코닉 사운드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5500rpm 껐을 때는 마냥 부드럽고요, 켜면 조금 더 걸걸대죠.
조금 더 고성능차 같은, 그냥 평상시에는 끄고 다니셔도 2리터 4기통 밖에 안 되는 엔진의 애처로움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변속기 자동 8단입니다. 제가 뭐 BMW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려서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끝! 후륜구동 기반 BMW에 짝지어져 있는 ZF 8단 자동 변속기는 그냥 정답이다. 더 말할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X1도 타봤고 X2도 타봤고 또 비슷한 파워트레인을 얹은 미니 모델들도 다들 타봤잖아요. 요즘 최신 미니랑 또 BMW X1, X2랑 파워트레인 구성이 거의 복붙이거든요. 걔네들을 탈 때도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전륜 기반 BMW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BMW 엔트리 라인업이기도 하고. 근데 X3는 그래도 이제 BMW 후륜 라인업의 시작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BMW가 가지는 3의 숫자, 남다름이 있습니다. 뭔가 BMW는 3이 근본이고요. 3에다가 뭘 좀 더 많이 넣으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 3에서 점점 발전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뭐 벤츠를 예로 들면 반대입니다. 벤츠는 S를 만들어 놓고 뭘 빼서 E랑 C를 만드는 것 같은데 BMW는 3에서 출발해요. 3 시리즈의 운동 성능에 대해서 까시는 분 아마 없잖아요. 3 돌림 BMW 후륜구동 모델로서 충분한 만족감을 주네요. 그리고 플랫폼을 놓고 보더라도 X1이랑 X2는 클라 LK 플랫폼으로 만들고요. 지금 얘는 클라 2로 만들었거든요. 구동 방식도 후륜구동 기반이고 변속기도 ZF 자동 8단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들여다봤을 때 확실히 X1, X2랑 이 X3랑은 중간에 보이지 않는 급이라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X4 M50i를 타면서 그 6기통 엔진의 부드러움 때문에 진짜 감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신형 X3 20을 타면서 그때 감동했던 그 6기통 엔진을 여기다 실었을 때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제가 조만간 X3 M50을 빌려가지고 찐 미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